근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 못지않은 관광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볼만한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생활을 보면서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선진화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 관광 명소에서 여행의 전반적인 흥미가 끝나버리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재방문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한국에 방문한 관광 선진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온 외국인 여성이 한국 공항에서 겪은 일을 글로벌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해 많은 외국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외국인의 사연의 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라고 하며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 일을 소개하자면 저는 로마 시청사 근처에 위치한 캠피돌리오라는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고 이곳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곳 이탈리아로 중국과 한국, 일본의 관계자들이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 방문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고 저는 늘어나는 관광객 수를 매일 같이 눈으로 보고 느끼며 실감하고 있어 최근 이탈리아로 오는 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자주 제 일에 간섭하시는 매니저님은 제게 이탈리아의 미래는 아시아 국가의 여행객들이야. 이들이 뿌리고 가는 돈이 이탈리아의 경제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가족들을 비롯해 새어나가는 돈의 규모를 포함한다면 3분의 1은 여행객들로 인해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고 제게 중국어를 배우라고 매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저 역시 이런 매니저님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당장 명품거리에 가보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밖에 없어서 스페인 광장에 위치한 콘도티 거리의 구찌나 프라다와도 같은 이탈리아 국산 명품 상점들에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구성 가능한 직원 구함이라는 말들이 붙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는 로마에 거주하는 중국인 친구들과 차이나 타운과도 같은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자주 놀러가며 버블티를 마시고 중국 친구들과 중국어를 배웠고 이탈리아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하기에 앞으로의 전망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 거주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보면 예의 없고 목소리만 큰 중국인들과는 수준이 달랐기에 저는 중국 사람들도 나름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에 이끌려 저는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제 사연과 제가 겪은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천식을 앓고 있어서 작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벤토린이라는 약을 항상 챙기고 다니는 편인데요. 아마 천식을 알아보신 분들은 이 벤토린이라는 천식약이 저희에게는 립스틱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천식 환자라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기에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항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통과시켜주고 액체라고 하기에는 매우 작은 용량이기에 공항에서도 기내로 가져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탈리아 공항에 무사히 통과한 뒤 중국에 입국할 때 중국인들은 입국 심사를 진행했고 제 주머니에 있던 벤토린 약을 보며 이건 액체이기에 반입 금지입니다라고 말하며 제가 보는 앞에서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놀란 마음에 저는 천식 환자입니다. 지금은 문제없어 보여도 급한 상황에 그 약이 없으면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직원은 단호하게 액체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서 가서 몸 검사를 하세요라고 저를 앞으로 밀었고 마라톤 바통 터치를 하듯 여성 중국인 공항 검색대 직원은 저를 더듬이며 매우 수상한 사람인 것 마냥 눈치를 주고 입국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 알았는데 3일을 여행하더라도 중국은 공항에서 비자를 따로 줄 서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여행하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여행하는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해야 해서 천식약을 냅다 버린 중국 공항 검색대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중국은 개발도상국가가 맞고 중국인들 중에서 해외로 이민을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출국 전 국가에 일정한 금액의 돈을 디파짓하고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포기하고 해외 거주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나름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여유로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저와 제 친구들 2명이 함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워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최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국어를 그만두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한국 여행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기분 좋은 출발과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저는 순간적으로 중국과 친한 이탈리아 사람인 내가 중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한국에서는 내 천식력을 보고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이 휴전국이며 중국보다 못한 개발도상국가는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입국 심사를 하며 주머니에 숨겨둔 벤토린 약을 안주머니로 숨겨넣은 채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소리가 났고, 저는 제 손에 있던 애플워치 때문인 건지 이것을 가리키고 시계를 빼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공항 직원은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제 몸을 더듬거리더니 안주머니에 있던 벤토린을 만지며 이게 뭔지 꺼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도 일주일간 언제 도질지 모르는 천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여행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벤토린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건 버려야 하는 거 맞죠? 라고 물었는데, 공항 직원은 액체이기 때문에 시계와 함께 공항 검색대에 넣고 통과된 후 다시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을 건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중국과 친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가능했던 벤토린의 통과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검색대 통과만 되면 비상약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정말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며 말만 휴전국이지 언제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큰 전투력 행사가 가능한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였고, 24시간 늦은 밤에도 저와 제 친구들끼리 밤늦게까지 여행을 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안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했고, 처음으로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은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먹은 음식들이 입에 잘 맞고 컨디션이 좋아서 그랬는지 결국엔 벤토린을 한 번도 쓸 일이 없었지만, 천식 환자들에게 있어 약이 있을 때 아프지 않은 것과 약이 없을 때 아프지 않는 것은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보험 든 차를 운전하는 것과 보험 들지 않은 차를 조심스레 운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에 저는 친하다고 생각한 중국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한국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에도 한국 검색대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두 나라 모두 공항 직원들은 차가워 보였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배워왔는데, 요즘도 로마에 찾아오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보면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건네는데요. 제가 한국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일본인들은 하지 않는 여성들끼리의 스킨십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한국이며 팔짱을 끼고 다니는 두 명의 동양인이 있다면 대부분 한국인이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 반가워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한국에 방문하기 이전에 한국의 치안이나 서비스가 불안하다고 느낄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중국을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한 제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국은 중국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일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선진국가이며 문화 강국이라는 말에 걸맞는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많은 나라이니 참고해서 여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항에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대우를 받은 줄리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줄리아 씨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린 유익TV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